혹시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는 시장이라는 게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차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바로 우리 인간의 감정, 즉 심리가 모든 걸 움직인다고 믿었죠. 오늘 그의 아주 깊은 통찰을 통해서 시장의 진짜 본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 정말 강렬하죠?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내용의 핵심을 딱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본질은 어려운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입니다. 시장이 왜 심리 게임인지부터 시작해서 코스톨라니가 제시한 아주 간단한 시장의 공식, 그리고 그 유명한 달걀 모델도 자세히 뜯어볼 거고요. 또 어떤 투자자가 결국 살아남는지, 그가 남긴 주옥 같은 격언들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쿠스톨라니는 투자는 정교한 계산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 훨씬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투자를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으로 봤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마트에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 가격이 오르면 좀 비싸네 하고 덜 사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주가가 오르면 와, 이거 더 오르겠는데? 하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고요.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는 공포 때문에 다들 팔기 바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시장을 쥐고 흔드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힘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심리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큰 흐름, 즉 추세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공식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돈 더하기 심리는 추세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모든 큰 움직임은 이 두 가지 요소, 즉 돈과 심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자,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요소, 돈. 이건 쉽게 말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 바로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막 풀면 시중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넘쳐나게 되죠. 이건 뭐랄까, 시장이라는 모닥불을 피울 땔감이 충분히 쌓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땔감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불이 저절로 붙진 않잖아요? 바로 불을 붙여줄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소인 심리입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상상력이죠. 시장에 돈이 아무리 넘쳐나도 모든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야 라고 비관하면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즉 풍부한 땔감과 활활 타오르는 불쏘시개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불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자에게 네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여기서 돈은 그냥 투자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당장 없어져도 괜찮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걸 말합니다. 둘째는 생각입니다.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논리와 상상력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셋째는 인내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다고 해도 시장은 얼마든지 내 생각과 반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운입니다. 이건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함, 시장에는 내 통제를 벗어나는 변수가 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자, 이제 코스톨라니 이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건 끝없이 오르내리는 시장의 순환 주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우아하고 멋진 지도와 같아요.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밤낮으로 고민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 건데?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 바로 이게 그 지도,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이 모델은 시장이 상승 국면인 A와 하락 국면인 B를 계속해서 순환한다고 설명해요.
상승 국면의 시작인 A1 국면을 한번 보시죠. 이때는 시장에 온통 비관론만 가득해서 아무도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소수의 소신이 있는 투자자들이 조용히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A2를 거쳐서 상승의 꼭대기인 A3 국면에 이르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주가 최고치 경신 소식이 나오고 평소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드는 그야말로 과열 상태가 되죠. 코스톨라니는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걸 팔고 조용히 시장을 떠나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의 끝인 B3 국면은 어떨까요? 이때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공포가 극에 달해서 모두가 주식을 내던지는 투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공포의 한가운데가 바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면서 주식을 가장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때요.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최고의 매도 타이밍은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즉 A3 국면입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제를 벌일 때 바로 그때가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야 할 순간이라는 거죠. 정말 역발상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나요? 코스톨라니는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는 딱 두 종류의 배우만 등장한다고 봤어요. 바로 소신파와 부안해동파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소신파, 영어로는 strong hands라고 하죠. 단단한 손. 이 사람들은 앞서 말한 4가지 덕목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묵묵히 투자합니다. 반면에 부안의 동파는 말 그대로 weak hands, 약한 손입니다. 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우르르 몰려왔다가 나빠지면 또 우르르 도망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강세장의 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주식이 소신파의 손에서 떠나서 부안해동파의 손으로 거의 다 넘어갔을 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신파들이 조용히 이익을 실현하며 팔고 나간 그 주식들을 누가 다 받아줄까요? 바로 뒤늦게 탐욕에 휩싸여 나도 돈 좀 벌어보자 하고 뛰어든 부안해동파들이 최고점에서 전부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는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은 없고 작은 악재에도 쉽게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시장의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 셈입니다. 코스톨라니가 정말 대단한 점 중 하나는 이런 복잡한 투자 철학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와 격언으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담긴 유명한 격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아마 코스톨라니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인과 개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뭘까요? 바로 실물 경제, 즉 기업의 실제 가치와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는 그 주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주가를 뜻하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이 비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실제로는 적자만 내던 수많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바로 주인인 기업 실적은 제자리 걸음인데 강아지인 주가만 저 혼자 신나서 정말 저 멀리 달려나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거품이 꺼지자 강아지는 힘없이 주인 곁으로 곤두박질 치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와 멀어질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반드시 기업의 실제 가치라는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언은 장기 투자의 힘을 정말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매일 시세를 보면 그 작은 오르내림에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차라리 정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샀다고 믿는다면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묵묵히 기다리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 격언은 페타 꼼플리라는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프랑스어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똑똑해서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을 미리 다 계산기에 두드려보고 가격에 슬쩍 녹여놔요.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던 엄청난 호재가 실제로 뉴스에 땅 하고 발표되는 그 순간에는 그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투자 철학을 통해서 코스톨라니가 정말로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돈다발을 쌓아놓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 그것이야말로 투자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본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투자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단순히 계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코스톨라니가 말했던 그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향한 여정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